자, 지난 시간에 레디얼 이퀘이션의 그 솔루션을 구했죠. 그래서 자, 이런 결과를 얻었는데 어, 이, 이, 이 결과로부터 우리가 결국 이제 특정한 값만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로 제로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로 제로가 결국에는 에너지가 해밀토니안의 아이겐밸류, 그 에너지하고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에너지가 특정한 값만 가지게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할 것은 이 에너지 아이겐밸류. 뭐에 에너지 아이겐밸류냐면 하이드로젠 애톰 또는 하이드로젠과 유사한 하이드로젠 라이크 애톰의 에너지 아이겐밸류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로 제로가 뭐였는지 우리가 예전 보드를 쭉 보면은 이게 로 제로가 그 레디얼 이퀘이션을 푸는 과정에서 디멘전리스 컨스턴트로 등장을 했어요. 어디 갔냐? 예, 여기에 나오죠.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런 레디얼 이퀘이션을 풀었는데 u는 이제 뭐 레디얼 펑션에다가 r을 곱한 값이고 그 에너지를 또 카파라는 파라미터, 그러니까 인버스 랭스의 디멘전을 가지는 파라미터. 이 카파는 결국은 웨이브 펑션의 사이즈, 이걸 카파의 인버스가 웨이브 펑션의 사이즈에 해당하는 건데, 자, 이 로 제로라고 하는 디멘전리스 컨스턴트 이렇게 주어졌죠. 그래서 이 값을 복사를 해서 가져가서 다시 원래 자리로. 자, 이게 이런 값을 가지게 되는데, 자, 얘가 이제 2n이라는 두 배의 정수가 되고, 스몰 n은 이제 자연수, 양의 정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값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부터 카파를 알게 되고, 결국 이제 이가 이제 특정한 아이겐밸류,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 아이겐밸류가 되는 거고요. 아이겐밸류. 자, 요걸 이제 구할 텐데, 일단은 여기 그 디멘전리스 그러니까 요것도 디멘전리스 컨스턴트긴 한데, 리스 컨스턴트. 디멘전리스 컨스턴트를 하나 도입을 또 다른 걸 하겠습니다. 컨스턴트. 자, 여기 로제는 컨스턴트가 아니고 이제 n에 의존하는 값인데, 퀀타이즈는 어떤 값인데, 이 디멘전리스 컨스턴트 알파 어떻게 정의되냐면, 이게 E 스퀘어 나누기 쿨롱 인터랙션에서 나온 계수에다가 이게 에너지 나누기 길이, 뭐 그런 디멘전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h바 c를 곱하면 이게 디멘전이 없어지고요. 이제 뭐 따져보면 이제 나오지만, 우리가 이제 이게 잠시 살펴보면, 약간 이게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2제곱의 디멘전이 뭐냐면, 여기에다가 r 곱한 게 에너지잖아요. 쿨롱 에너지니까. 자, 그러니까 얘가 다른 게 아니라 에너지 줄에다가 다시 그 길이를 곱한 값이다. 미터. 자, 그런 단위가 되겠고요. 여기서 h바 c는 또 어떤 단위를 갖고 있냐면은 h바의 단위가 줄 세컨드죠. 줄 세컨드에다가 다시 미터 퍼 마이너스 1 역시 줄 세컨드가 되겠고요. 아니, 줄 미터. 따라서 이건 알파가 디멘전리스인데, 이 뉴메리컬 밸류가 얼마냐면 대략
어디 갔어? 7.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1000분의 뭐 7점 얼마. 자, 이거를 뭐 다른 흔히들 많이 쓰는데 이렇게 쓰죠. 1 오버 137. 이 137이라고 하는 숫자가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자의 수하고 오도가 비슷해요. 자, 그게 왜 그런지는 여기서는 뭐 지금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 디멘전리스트 컨스탄트로 다시 쓰겠는데 로제로를, 자, 그래서 요게 어떻게 되냐면 로제로가 2파이 여기 보면은 일단 내가 여기다가 그 알파라고 하는 상수를 쓰고 나면, 여기 알파라고 하는 상수를 쓰고 나면 여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상수들이 많이 있죠. 파이 입실론 제로 h 바 스퀘어, 여기는 h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2배의 m에다가 g를 하고 나누기 h바 하고 여기도 mc도 들어가고 그다음 g 들어가고 h바하고 카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맞나? 네, 맞죠. 자, 얘가 2n과 같다는 얘기고요. 자, 이걸 다시 뒤집어서 쓰면 카파는 어떻게 되냐면은 h바 n하고 2는 지워지고 mc하고 g하고 알파. 자, 이런 값이 되는데 이건 나중에 요게 이제 사실 의미가 있는데요. 의미는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바운드 스테이트 에너지는 얘가 마이너스 2n분의 h바 스퀘어의 카파 스퀘어가 되니까, 자, 이거를 우리가 뭐 그대로 쓰면 마이너스 2n분의 h바 스퀘어 쓰고 6카파의 전체 스퀘어를 쓰면 h바는 분모 분자에서 캔슬이 되고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에 mc제곱에 자, 일단은 z를 1인 경우를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z 1인 경우만 따질게요. 그래서 진짜 하이드로젠은 애텀이죠. 어타믹 넘버가 1이 아닌 경우에는 먼저 아이온이 되겠지만, 뭐 헬륨 아이온 같은 것. 자, 이게 z가 1인 것만 따지면은 mc 스퀘어 나오고 알파 스퀘어 나오고 나누기 n 스퀘어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 알파는 이미 값을 우리가 여기 구했고요. 아니 뭐 계산해 보면 나오는 거 값. 이게 요 이름을 까먹었는데 말하는 걸. 이거 우리가 파인 스트럭처 컨스탄트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불리우느냐 하는 건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고, 나중에 실제로 이제 애토믹 스펙트럼의 이 그러니까 프린시펄 퀀텀 넘버 스몰 n이라고 하는 그 프린시펄 퀀텀 넘버 말고 다른 스트럭처가 나오는데, 그거랑 관계돼서 그렇게 역사적으로 불리는 거고요. 여기서는 그냥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일렉트론 매스 알고 있고요. 또는 매스 에너지죠. 그러니까 매스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우리가 mc 스퀘어가 될 텐데,
이 일렉트론의 저기 에너지가 0.511 메가 일렉트론 볼트, 10에 뭐 이게 50만 일렉트론 볼트쯤 되고요. 자, 이 값을 그대로 넣으면 되는 거죠. 자, 이 값을 집어넣으면 우리가 에너지가 n 값에 의존을 할 텐데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1에 mc 스퀘어가 0.511인데 5.11 곱하기 10의 5승 일렉트론 볼트에다가 알파 스퀘어 1 오버 137 스퀘어 이렇게 되겠죠. 나누기 n 스퀘어 하면 이게 결국은 저기 2원분의 n 스퀘어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n 이퀄 1일 때가 이거 에너지가 되죠. 요 2원이 얼마냐면 바로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 자, 요 수치는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항상 나오는 값이기 때문에. 자, 근데 우리가 요 익스프레션이 그러니까 mc 스퀘어에다가 알파 스퀘어 나누기 n 스퀘어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요거 우리가 예전에 한번 구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어 모델 결과랑 동일해요. 이거는 우리가 퀀텀 메케닉스 1번에 1학기 때 여기에 렉처 8번째 렉처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사실은 이게 이상한 거죠. 왜 이게 보어 모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이드로젠 애텀의 슐레딩거 방정식을 몇 시간에 걸쳐서 풀어가지고 앵귤러 파트부터 해가지고 물론 이제 하이드로젠 애텀만 다루는 건 아니지만 특히 앵귤러 파트의 경우는 그리고 이제 레디얼 이퀘이션까지 포함해서 전체 솔루션을 지금 이제 막 다 구했는데 이 마지막 레디얼 이퀘이션의 솔루션에서 우리가 에너지 아이겐밸류가 나오고요. 그 에너지 아이겐밸류가 우연인지 우연이 아닌지는 뭐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보어 모델의 결과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좀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운 좋게도 보어 모델이 이 수소 원자에 대해서는 잘 맞춘다는 거고 사실은 이제 수소 원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 보어 모델 비슷한 것이 적용이 잘 안 되는데 자, 아무튼 전혀까지는 아니지만 보어 모델은 이 웨이브 이퀘이션을 푸는 모델이 아니었어요. 그냥 애드옥한 모델이고 어떤 얘가 이제 궤도가 이 전자가 행성처럼 이게 도는데 이 도는데 마치 이게 웨이브처럼 행동을 하면서 웨이브의 우리가 드브로이식으로 해석하면 특정한 정상파만 가능하도록 퀀타이젠 조건을 주게 되죠.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보어는 물론 드브로이를 몰랐지만 커레스판던스 프린시플로부터 유도를 하지만 자, 근데 그 결과에서 우리가 똑같은 이 에너지 아이겐밸류를 얻었었죠. 자,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고 여기서 이 파인 스트럭처 콘스턴트의 의미를 좀 약간 더 따져봐야 되겠는데 이건 굉장히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이제 이거를 다 따지려면 사실은 이제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수소 원자만 가지고 따져 보겠습니다. 수소 원자만 가지고도 우리가 여기서 의미가 있는데 이 에너지하고 알파하고의 관계식에서 보면 결국 이 알파의 스퀘어가 뭐랑 비슷하냐면 수소 원자 에너지의
크기하고 뭐 팩터 2는 지금 뭐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만 따지는 거니까 mc 스퀘어하고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원 에너지는 사실은 이 바운드 스테이트 에너지가 그러니까 토탈 에너지가 사실은 뭐 양자역학적으로도 평균 에너지, 평균 포텐셜 에너지랑 평균 키네틱 에너지를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키네틱 에너지나 포텐셜 에너지가 따로 아이겐 밸류로 존재를 하진 않지만 평균적으로 포텐셜 에너지가 키네틱 에너지의 마이너스 2배가 되죠. 자, 우리가 그건 전에 따져본 적이 있는데, 자, 그래서 얘가 뭐랑 비슷하냐면은 여기 2라고 쓰고 대략 이 원의 크기가 2분의 1 키네틱 에너지의 크기랑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C 스퀘어분의 V 스퀘어.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파의 그 의미가 대략 이제 C분의 V. V가 뭐냐면 이게 이제 결국은 바운드 일렉트론의 속도가 되겠죠. 바운드 스테이트 일렉트론의 속도가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속도는 일정한 값을 가지고 있지 않죠. 평균값만 존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요런 우리가 아까 카파를 보였는데, 저기 카파라고 하는 카파는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카파는 어디서 나왔냐면 이게 우리가 변수를 생각할 웨이브 펑션이 레디얼 펑션이 로가 클 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로에 비례한다고 했어요. 자, 근데 이게 뭐냐면 실제 진짜 피지컬 디스턴스가 우리 카파 로 이렇게 정의한 거거든요. 자,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거꾸로 했군요. 여기에 카파 여기 이렇게 들어가죠. 이게 마이너스 카파의 R 이렇게 되죠. 자,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결국은 웨이브 펑션, 웨이브 패킷의 그 카파는 웨이브 패킷 사이즈의 역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카파의 마이너스 1승이 웨이브 패킷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이게 익스포넨셜리 디케이 하는데 레디얼 펑션이 자, 그거에 이제 인버스 랭스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이게 얼마나 되느냐, 이 값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카파는 우리가 아까 구했지만 이 정수 퀀텀 넘버, 그러니까 우리가 스몰 n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름을 붙여야 되겠죠. 얘를 프린시플 퀀텀 넘버라고 불러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주양자수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이 센트럴 포텐셜을 갖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이드로젠 같이 양자수가 3개가 나오는데 앵귤러 모멘텀에서 L하고 M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에 하나가 더 나와서 스몰 n 이걸 주양자수라고 부르고 이 카파는 H바 N 분의 MC 하고 알파하고 이제 어타믹 넘버 G가 있는데 G를 지금 1로 놨으니까 하이드로젠 아토믹이요. 자, 근데 이 H바분의 MC가 뭐랑 관계가 있냐면 우리가 이 컴프턴 웨이블랭스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 컴프턴 웨이블랭스는 우리가 이제 이게 만약에 어떤 입자가 대략 빛의 속도로 움직인다면
그때의 그러니까 뭐냐면 이 컴퓨터는 그때의 드브로이 웨이브 랭스가 되겠습니다. mc분의 h 이렇게 되고 이건 뭐 mc분의 2파이 h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일렉트론의 경우에는 10-12승 정도 되는데 2.4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미터 정도 되고요. 요것도 우리가 양자역학 1에서 다룬 적이 있고요. 렉처 4번, 5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게 보면은 결국에는 이게 뭐랑 h바분의 mc가 있으니까 이게 정확히 2파이 분의 아니지 람다 c분의 2파이 곱하기 알파 하고 n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요게 요거를 우리가 이게 이제 디멘전의 길이의 역수인데 요거를 새로운 랭스 스케일 A0 분의 1 이렇게 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A0 n분의 1 이렇게 쓰는데 이 A0는 다른 게 아니라 2파이 알파분의 람다 C 해갖고 대략 컴프턴 웨이브 랭스 곱하기 137 뭐 2파이가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컴프턴 웨이브 랭스보다 오더가 한 2개 정도 더 큰 값이 되겠고요. 이게 리얼 밸류가 얼마냐면 일렉트론에 대해서 이게 5.29 곱하기 10의 10 마이너스 11승 미터가 되겠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보어 레디어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건 양자역학 1에서 초반에 했던 것들이에요. 사실은 초반에 좀 다뤘던 것들인데. 자, 또 우리가 그 다음에 이 프린시펄 퀀텀 넘버를 좀 더 살펴보면 퀀텀 넘버 n이라 스몰 n이라고 쓴 게 우리가 어디서 나왔냐면 이 두 개의 인티저로부터 나왔어요. 라지 n하고 l n 플러스 l 플러스 1인데 이건 뭐였냐면 그 레디얼 펑션이 이제 시리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레디얼 펑션이 우리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결론적으로 이게 로의 L승 그 노멀라이제이션은 일단 무시하고 로 L승에다가 WN의 로가 되고 이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로 이렇게 됐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n차의 폴리노미얼 이 값이 실제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이렇게 여기서 나온 값이고요. 스몰 l은 이건 뭐 L 스퀘어에서 나온 거고 앵귤러 모멘텀의 크기에서 나오는 그 퀀텀 넘버가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결국엔 우리가 아이겐 스테이트 펑션이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psi가 r 세타 파이가 이게 레디얼 펑션하고 그 다음에 ylm 세타 파이 이렇게 되는데 이 r 얘가 결국에는 r이라고 하는 게 라지 n하고 스몰 l 혹은 이제 스몰 n하고 l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r하고 그 다음에 스피리칼 하모닉스 얘도 물론 뭐 PLM의 세타에다가 뭐 익스포넨셜 IM5 뭐 이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퀀텀 넘버가 3개가 나와 N, L, M의 3개의 퀀텀 넘버가 나오게 되겠고요. 뭐 다시 여기서 쓰면
요거에 사실 요 폴리노미알이 차수가 스몰 n으로 바꿨으면 n-l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차수가 이렇게 되는 거고, 물론 이건 항상 0보다 커야 된다는 조건이, 크거나 같아야 되는 조건이 존재를 하고. 자, 그래서 몇 개의 그냥 하이드로젠 웨이브 펑션의 플롯을 한번 뭐 예를 들어서 보면, 이건 이제 한번 참고로 요 인덱스가 뭘 나타내는 거냐면은, 여기 인덱스가 이게 n, l, m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보면 노드가 이제 그러니까 만약 이게 1, 0, 0 같으면은 아무런 노드도 없고 스페리칼리 시메트릭한 웨이브 펑션이죠. 자, 근데 이제 이게 예를 들어 2, 0, 0나 뭐 3, 0, 0처럼 주양자수만 익사이트가 되면 이게 노드가 생기죠. 레디얼 펑션에 노드가 생기죠. 요건 이제 라지 n이 1이 되는 거라서 노드가 한 개가 생기게 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보이게 돼요. 여기에 보이게 되고, 이게 4 같으면 노드가 하나, 둘, 세 개인가 뭐 이렇게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L 값이 0이 아니면 이게 앵글 방향으로 또 노드가 생기니까 이런 모양이 되는 거고, 그게 뭐 여러 개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네, 이렇게. 자, 아무튼 이 웨이브 펑션이 이건 덴시티 플롯이에요. 이건 결국 psi 스퀘어를 VRR 세타 파이의 스퀘어를 그린 건데, 뭐 3천에 이거 한 단면을 그린 거겠죠. 파이에 대해서는 이제 잘 안 보이는 거고, R하고 세타까지만 본 걸 텐데, 자,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또 결국에는 이걸 빼먹었군요. 한 가지를 빼먹은 게 있는데, 이게 아니고, 자, 이 에너지 아이겐밸류가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에너지 아이겐밸류가 n이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 나누기 n 스퀘어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n이 사실은 라지 n 플러스 l 플러스 1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한번 사실은 스몰 n으로 그려도 되지만 l하고 m은 에너지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요. l은 여기서 관계를 하잖아요. 자, 우리 뭘 그릴 거냐면 이쪽에 l이고 이쪽에 라지 n이 있어요. 자, 그럼 가능한 값이 n하고 l은 다 0보다 음이 아닌 정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포인트들을 우리가 보면 여기 0, 0이 있고, 자, 이런 포인트들이 가능하겠죠. 자, 뭐 이런 포인트들이 있을 텐데, 그만 그리죠. 자, n은 어떻게 되느냐? n이 여기가 n은 1이죠. 요 값이 n은 1이고, n은 1. 그 다음에 이쪽에 n이 2가 되죠. n equal 2. 자, 그 다음에 요건 n이 3이고, 얘가 n이 4고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요 이쪽 라인이 에너지가 같은 n이 같으면 에너지 값이 같죠.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그림을 이렇게 돌려봅시다. 복사를 하고 돌려서 한번 그리죠. 자, 이렇게 돌리고 나면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여기가 E1이고 여기가 E2인데 얘는 E1을 4로 나눈 값이고 마이너스 값이니까 어차피 여기가 E3고 얘는 E1을 9로 나눈 3의 제곱 9로 나눈 거고 자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죠. 쭉 올라가서 이 n은 결국 E1을 n 스퀘어로 나눈 값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물론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고 이건 그거의 4분의 1이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거는 9분의 1이고 자 그래서 사실 보면은 여기 디제너러시가 있죠. 디제너러시 여기는 1이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디제너러시라고 부르는 건데 같은 에너지를 갖는 에너지 아이겐밸류를 갖는 고유치를 갖는 상태의 수가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디제너러시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2개, 여기는 3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거를 요 L 값에 따라서 요거를 S, 요 궤도를 S, 요 궤도를 P, 이거 화학에서 아마 들어봐서 좀 D, F 이렇게 부르는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